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으로 좋은 회사 취직하고 싶은 평범한 이 나라 젊은이 정유경입니다. 요즘 취직하는 게 어렵다는 건 굳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저 역시 대학 때부터 정말 부지런히 준비를 했었죠. 대기업 입사를 목표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었으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번번이 마지막 단계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취업 재수 삼수를 하다가 대기업 계약직으로 들어간 거죠. 계속 취준생으로 있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경력을 쌓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들어가서 제 능력 제대로 발휘하면 정규직 전환이라는 기회도 있는 것이니 입사 후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저희 아빠는 트럭 운전사이시고 엄마는 사회복지사로 두 분 다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답니다. 두 분 모두 성실하고 바르게 사시는 분들로 저는 두 분을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런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어요. 물론 부모님께서 제가 대기업에 입사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 스스로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부모님 앞에 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 그게 전혀 힘들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랬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 눈에는 제가 너무 워커홀릭으로 일만 하는 것 같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회사 직원이 자기 친구 중에 저랑 잘 어울릴 것 같은 친구가 있다며 소개팅을 제안하더라고요.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일만 할 생각이었기에 소개팅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게다가 소개를 시켜주겠다는 사람이 의사라고 하길래 그게 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긴 하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계약직이고 정규직 전환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태였으니 아무래도 제게 과분한 사람이다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직원이 저를 좋게 본 건지, 정말 뭔가 어떤 느낌이 있었던 건지, 둘이 정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런다고, 결이 잘 맞을 것 같다 하면서 강권을 하다시피 해서 일단 소개팅을 받기로 했죠. 막상 직접 만나보니 의사랍시고 잘난 체 하는 것도 없고 그 직원이 왜 저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했는지도 알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번 더 만나봤는데 만날수록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생각이 바르고 겸손하며 예의 바른 사람이라 엄마, 아빠도 좋아할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남친이라니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친이 다니던 병원에서 잘리는 일이 생겼어요. 저를 만나기 시작하고 금방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괜히 마음이 더 안 좋았는데 그 해고 사유를 듣고 나니 화가 나더라고요. 남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상황이었죠. 남친 말로는 그 병원에서 과잉 진료를 대놓고 지시하는데 아예 매뉴얼로 만들어 놓고 그대로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남친 생각에는 납득이 되지 않을 수준의 과잉 진료이기도 했고, 자기가 생각하는 직업 윤리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이라 매뉴얼 무시하고 반항 아닌 반항을 했으니 병원에서 미운 털 제대로 박혔다고 하더라고요. 대놓고 무시하고 불이익 주며 다른 직원들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상황도 몇 번이나 겪었다는데, 그래도 그걸 다 참아내고 버텼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남친이 저를 만나는 동안 병원에서 그런 일을 겪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티를 하나도 안 냈던 거죠. 그렇게 버텼던 것인데 결국은 온갖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붙여서 해고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결국 해고를 당하고 나니 이딴 병원 안 다니고 만다 하며 새 병원 열심히 알아보고 다녔는데 의사 걱정하는 거 아니라고 하고,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의사라고도 하지만 그 바닥도 결국은 학연 지원 같은 인맥의 영향이 큰 곳이니 다니던 병원, 병원장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남친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니 좀 괜찮다 싶은 병원에서는 죄다 남편을 받아주지 않는 거였습니다. 남친이 원래 다니던 병원이 규모가 좀 크고 실력 있는 의사들도 많은 곳이라 환자들도 많지만 무엇보다 그 바닥에서 영향력 있는 의사들이 많기도 했거든요. 그러니 남친은
그런 의료계 생태에 환멸을 느끼기도 하고 스스로 처지를 비관하며 좌절해 2년 가까이나 백수로 지내며 엄청난 우울감에 빠져 있었어요. 집 밖으로도 잘 나오려고 하지도 않아서 제가 남친이 지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찾아가서 만나곤 했죠. 그렇게 드나들면서 남친 먹일 반찬도 해나르고 그랬는데 하루는 거기서 예비시모랑 딱 마주친 거예요. 솔직히 너무 놀라기도 했지만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서 엄청 긴장했었는데 의외로 좋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좋게 대해주신 정도가 아니라 저한테 엄청 고마워 하셨죠. 생각해보니 남친이 2년이나 그렇게 다른 병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집에 틀어박혀 폐인처럼 지내고 있으니 예비시모는 그러다 아들이 실패자 낙오자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태산이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반찬 해다 먹이고 그런 아들 옆에서 다독이고 챙겨주는 제가 있다는 게 다행스럽기도 하고 고마웠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유경 씨,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아들한테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한번 보고 싶다는 말도 못하고 혼자 궁금해하기만 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유경이라고 합니다. 말씀 편하게 하셔도 되세요. 그래도 될까요? 사실 나는 아들 여자친구라고 하니까 벌써 친근한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편하게 대해주시면 저도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요. 사실 내가 아직도 우리 아들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곤 하는데 이렇게 참한 여자친구가 옆에서 챙겨주고 있으니 이제 걱정 덜 해도 되겠어. 아, 네.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도 곧 털고 극복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태민 씨 믿어요. 그럼 똑똑하고 바른 아이니 곧 좋은 날 올 거라고 나도 그렇게 믿어요. 그때까지 유경 씨가 내 아들 잘 좀 봐줘요. 엄마도 참 무슨 얘기가 그렇게 길어요. 이제 됐으니까 그만하세요. 아유, 우리 유경이 부담스럽겠어요. 아우 차차, 내가 또 주책이지. 알았어, 그만할게. 엄마는 이제 갈 테니까 좋은 시간 보내라. 유경 씨, 그럼 또 봐요. 고마워요. 진짜야. 내가 정말 고마워서, 너무 고마워서 그래. 그렇게 마지막까지도 제 손을 잡으시며 고맙다는 인사를 영어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아직 정규직 전환 자격도 갖추지 못한 계약직이었으니 예비시댁에서 제 조건을 좋지 않게 생각할까 봐 걱정했는데 예비시모가 그렇게 대해주니 기분이 좋았고 마음도 놓였어요. 이제 남친만 출근할 수 있는 좋은 병원 만나 제대로 사는 것처럼 살아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받아주겠다는 병원이 없더라도 남친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정신적 건강을 먼저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부러 집 밖에서 데이트하는 시간을 늘려보려고도 했어요. 그날도 남친한테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고 사정하듯 해서 겨우 영화관 데이트를 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제가 쇼핑몰에서 선약이 있었으니 거기 있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작정으로 약속을 잡아놨는데 영화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남친이 안 오길래 설마 집에서 안 나오고 있는 건가 싶어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집에 틀어박혀 있구나 싶어 오피스텔로 갔는데 거기도 없어서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 생각에 피가 마르는 것 같았는데 두어 시간 뒤에 남친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남친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쇼핑몰로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데 어떤 중년의 여자분이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걸 바로 앞에서 보게 되어 남친이 CPR을 하면서 응급실까지 갔다가 이제야 나왔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남친에게 연락이 오질 않으니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화도 났다가 걱정이 됐다가 심정이 오락가락하며 말이 아니었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었구나 싶었고 남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 게 그저 고마웠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내 남친이 정말 큰일을 해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남친이 정말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날 그 일이 자꾸만 생각나. 그날 정말 나도 모르게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일념 같은 게 솟구쳤던 것 같아. 딱 그 생각밖에 없었어. 땀 뻘뻘 흘려가며 얼마나 열심히 CPR을 했는지 몰라.
그랬구나. 난 의사가 아니어서 완벽하게 공감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생명을 살린다는 것에 대한 어떤 게 남다를 것 같긴 해. 자기가 느꼈던 것도 그런 거겠지? 그랬을 거야. CPR을 하면서도 꼭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는데, 그렇게 응급실에 데려간 그분이 아무 일 없이 무사한 것을 확인했을 때 얼마나 안도하며 감사했다고. 근데 그때 그 기분이 계속해서 떠올려지는 거야. 그런 게 의사로서의 사명감 같은 거 아니겠어? 좀 오래 잊어버리고 살았겠지만 그게 원래 자기 모습, 아니, 자기 일상이었던 거잖아. 그랬지. 다시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내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더라도 나를 써주겠다고 하는 병원이 있으면 거기서 일할 생각이야. 남친은 그렇게 다시 여러 병원에 이력서를 넣으며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인연도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는 것인지 남친이 살렸다는 그 중년의 여자분이 알고 보니 어느 병원 병원장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살려준 일을 계기로 그분 병원에 남친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만들어 남친을 채용해 준 거예요. 거기 병원장님이 대단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 병원도 나름 유명한 곳이라 남친은 물론이고 예비 시모 역시 뛸 듯이 기뻐하셨죠. 그렇게 남친은 다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빠르게 예전 모습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남친이 그렇게 예전 모습을 찾게 된 것이 너무 반갑고 감사했지만 한 가지 불편해지기 시작한 게 있었는데 그건 예비 시모의 저를 대하는 태도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이제 자기 아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의사로 일도 하며 걱정할 게 없어졌다 싶으니 슬슬 제가 못마땅해지는 건가 싶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제가 대기업 계약직이라는 것을 자주 언급하며 꼬치꼬치 대놓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정규직 전환 자격은 언제부터 주어지는 거야? 3년 채우면 되는 건가? 그럼 그때 신청을 하면 결정은 언제 나는 거냐? 확률은 얼마나 되는 거라니? 아, 네, 그건 그때그때 달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우선 최선을 다해서 자격 조건을 맞춰놓는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아유, 애초에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거 아니니. 계약직이 뭐야, 계약직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계약직도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경험을 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 아들 중매에 서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한둘이 아닌데 아들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해도 막무가내지 뭐냐? 그러면서 만나는 아가씨는 뭐 하는 사람이냐? 개원시켜줄 처가 있는 여자 만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하는데 남의 속도 모르고 참. 대기업 다닌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대기업 그것도 계약직이라 소리를 어떻게 하냐고. 아무리 그래도 제 앞에서 남친 선자리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기분이 나쁜 거죠. 이미 거기서부터 저를 무시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거기다 제 직업을 두고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 제 기분이 어땠겠냐 말입니다. 예비 시모가 그러는 게 듣기 싫어서라도 정규직 전환이 더욱 간절했는데 아쉽게도 제가 그토록 바라던 정규직 전환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간절하기도 했고 기대도 컸기 때문에 일이 잘 되지 않은 것에 누구보다도 제가 크게 실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 하나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계약 기간 종료로 백수가 되고 나니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평소 제 직업을 갖고 하신 말씀들이 있었으니 저도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남친 역시 저를 위로하면서 자기 엄마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을 하더라고요. 하긴 예비 시모가 남친 앞에서도 공공연히 제가 계약직인 걸 걸고 넘어졌으니 남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보는 앞에서 그 정도였으니 제가 없는 곳에서는 남친을 또 얼마나 몰아세웠을지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동안 정규직 되려고 노력 많이 한 거 아는데 아쉬워서 어떡해. 그래도 힘내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그래야지 뭐. 솔직히 너무 속상한데 그런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힘낼 거야 무조건. 고마워. 그런데 자기야, 저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정규직 전환 못한 거 당분간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면 어때? 어머님께 거짓말을 하자는 거야? 난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물론 남친이 저를 생각해서 어렵게 꺼낸 말이란 것을 알고 있었죠. 저 역시 그 사실을 예비 시모가 알게 되면 또 얼마나 모진 말로 저를 긁어낼까 그 생각에 더 괴로웠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을 일부러 숨기고 싶지는 않았어요. 말이 비밀로 하자는 거지. 결국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친이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한 데다 당분간만 그렇게 하자고 하니 그럼 정말 당분간만 비밀로 하고 곧 말씀드리자고 말하고 당장은 그 사실을 예비 시모에게 숨겼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비밀은 정말로 없는 겁니다. 예비 시모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제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집에 있던 어느 날 예비 시모가 제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예비 시모에게 뜻하지 않게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저였기에 예비 시모의 전화를 받는 것이 편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전화를 받긴 받아야 했어요. 유경아, 너 퇴근했니? 네? 아니요. 아직 회사예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해서 얼떨결에 회사라고 답해버렸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커진 거예요. 그래? 그럼 잘 됐구나. 내가 볼 일이 있어서 나와 있는데 마침 너희 회사 근처에 왔지 뭐니. 이제 막 볼 일이 끝난 참이니까 태민이 불러서 같이 저녁이나 먹자. 근데 어머님, 저는 야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직원들이랑 다 같이 야근하는 거라 저 혼자 빠져나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러냐? 아유, 하필 오늘 야근이 잡혔다니. 그런데 유경아, 너희 회사 매주 수요일은 가정의 날이라고 늘 일찍 보내줬었잖아. 야근 없는 날이다 뭐다 하면서 말이야. 아니니? 정말 하필이면 그날이 수요일이었던 거예요. 예비 시모가 그런 걸 또 기억하시다니 난감해지기 시작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시작한 거짓말이니 끝까지 우겨보려고 한 거죠. 그게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부득이하게 야근을 하게 됐어요. 예, 내가 통화하면서 너희 회사 앞까지 다 왔는데 건물 불이 거의 다 꺼져 있는데 넌 대체 어디서 야근을 한다는 거니? 제가 거짓말을 진짜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소질이 없어도 너무 없다고요. 게다가 딱 걸렸다 싶은 생각에 식은땀까지 나려고 하고 그렇게 머릿속이 하얘지니 말도 똑바로 못하고 쭈뼛거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으니 눈치 빠른 시모가 알아챘지 않겠어요? 너 대체 뭘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바른 대로 말해라. 너 지금 어디니? 더 이상 뭐라고 둘러댈 말도 생각나지 않았고 이미 감 잡은 예비 시모를 속일 수도 없다는 생각에 사실은 정규직 전환 실패하고 계약 기간 종료됐다고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예비 시모는 노발대발하며 저를 남친 집으로 불렀고 그렇게 남친과 저를 앉혀놓고 난리를 친 겁니다. 이런 거짓말쟁이 같은 게 다 있나? 너 어떻게 그렇게 깜찍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니? 내가 오늘 너희 회사 앞에서 그런 전화 안 했으면 언제까지고 계속 나 속여먹으며 거짓말하려고 했던 거야? 아이고, 기가 막혔어.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유경이는 처음부터 엄마한테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러지 말자고 했어요. 엄마 이러시는 게 싫어서 제가 당분간만이라도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자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유경이한테 이러지 마세요. 흐이그 이 핑충이 같은 놈아. 감쌀 걸 감싸야지. 네가 이러니까 얘가 너 우습게 생각하고 나까지도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 이런 거짓말도 간도 크게 하는 거겠지. 나는 이런 며느리 못 본다. 엄마, 진짜 왜 그러세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저 때문이라고요. 제가 그렇게 한 건데 엄마가 이러시면 어떡해요.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파락파락 소리까지 지르니. 너 이런 애 아니었다. 내 아들은 이러지 않았어. 이 기집애가 뭐가 대단하다고 너 지금 엄마한테 이렇게 대드는 거야? 대기업 계약직인 것도 어이없어 죽겠는데 백수의 거짓말쟁이가 웬 말이야? 아우, 기가 막혔어. 얘, 너도 뭐라고 말을 좀 해봐라. 네가 그렇게 입 콕 다물고 있는다고 될 일은 아니잖니?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대기업에 다니는 게 아니어서 결혼을 반대하신다는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뭐야? 아이고, 이게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착하고 순에 빠진 내 아들 꾸며낸 거 아니냐고. 너 대체 얘를 어떻게 구워 삶아서 이렇게 만든 거냐? 모자 사이 이간질해 놓으니까 좋으니? 엄마, 정말 나 죽는 꼴 보려고 이러세요? 유경이가 나 힘들 때 옆에서 돌봐준 게 얼만데. 엄마도 그거 다 알면서 어떻게 이러세요? 전 유경이 아니면 안 돼요. 절대 못 헤어져요. 엄마가 아무리 그러셔도 전 유경이랑 결혼할 겁니다. 어머머머머머, 세상에. 얘 이렇게 난리치는 것 좀 봐. 기가 막혀서. 내 아들이 어떻게 이런. 아이고야, 내가 못 살아. 절대 못 헤어져? 나도 절대 허락 못한다, 이놈아. 넌 지금 이 꼴을 보고도 뭐 느끼는 게 없니? 이게 네가 원하던 거야? 예비 시모는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렸고, 예비 시모가 그럴수록 남친은 더욱더 강하게 반발했으며, 그런 남친을 보며 예비 시모는 다시 제 탓을 하고 아주 그냥 난장판이 따로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며 답도 없는 논쟁을 벌였던 거죠. 그 난리를 치고 나니 솔직히 지치기도 하고, 예비 시모가 워낙 완강하게 나오니 결혼을 하더라도 과연 잘 지낼 수 있을지, 행복한 결혼이 될 거라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저의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 마음이 많이 약해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친은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흔들리는 제 마음도 붙잡아줬어요. 자기는 내가 가장 힘들 때 바로 곁에서 힘이 되어준 고마운 사람이야. 그때 자기가 없었으면 난 인생 포기하고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 정말이야. 자기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나는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난 절대로 자기 포기 안 해. 헤어질 수 없어. 그러니까 자기도 마음 단단히 먹어줘. 그렇게 해줄 수 있지? 그렇게 말하면서 꼭 결혼하자고 하는데, 남친의 그 말이 너무나도 진심이라는 것을 알기에 예비 시모가 제게 그렇게까지 했어도 남친을 믿고 계속 남친 옆에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비 시모를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일이 있고 한동안은 예비 시모도 잠잠하더라고요. 그러다 남친 생일이 다가왔는데 생일이 평일이었으니 남친이 출근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다 요즘 병원에 의사가 부족하다며 자진해서 야간 진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무슨 수로 말리겠어요. 다시 병원 일을 시작하고 난 이후 남친은 누구보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의사였거든요. 그런 남친 의사를 존중해서 생일 당일엔 만나지 않고 주말에 데이트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러기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생일 당일을 그냥 그렇게 넘기긴 아쉬워서 미역국이랑 도시락이라도 싸서 점심시간 맞춰 갈 테니 같이 도시락 먹으며 잠깐이라도 보자고 했죠. 남친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해주니 저도 더 신이 나서 남친 생일 도시락 정성껏 준비해서 남친 생일에 점심시간 맞춰 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휴게실에서 같이 도시락 먹고 있었는데 예비 시모가 병원으로 찾아온 거죠. 예비 시모도 남친 생일을 챙겨주러 온 건지 손에 보자기 같은 것도 들고 나름대로 남친 놀라게 해주려고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남친도 전혀 예상을 못했던지 깜짝 놀라는 게 보였어요. 저도 당황하긴 했지만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 오셨냐며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를 드렸는데, 인사하고 고개를 들었더니 예비 시모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 것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남친에게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시는 거죠. 넌 내가 얘 정리하라고 한 게 언젠데 아직도 만나고 있었던 거야? 너 엄마한테 이래도 돼? 쟤는 직업이고 뭐고 다 떠나서 절대 내 며느리를 맞을 수 없다. 안 된단 말이야. 어디서 쳤다 애를? 예비 시모는 그야말로 생난리를 치던데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도 점점 더 화가 나는 것인지 극도로 흥분해 휴게실에 있는 집기 뭐라도 하나 깨부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노발대발했어요. 예비 시모가 화나서 소리 지르는 걸 들어보니 그간 남친이 저를 만나는 걸 두고 본 건 제가 정규직 전환이라도 되면
결혼을 시킬 작정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이미 제가 거기 실패하고 계약 종료된 것도 예비 시모가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 절대 결혼 허락 못한다고 하면서 남친에게 무슨 수를 쓰던 정리하라고 헤어지라고 통보하듯이 말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남친이 그런 얘기를 제게 시시콜콜 하지 않았으니 저는 그런 사정을 몰랐고 그 난리를 친 이후로 예비 시모가 제게 별 이야기가 없었으니 남친이 예비 시모를 잘 설득하기를 바라고만 있었던 건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날 그 휴게실에서도 남친은 죽어도 저랑 못 헤어지겠다고 하고 예비 시모는 죽어도 헤어지라고 하고 둘 사이에 의견이 맞춰질 수가 없으니 예비 시모가 더 난리를 친 거죠. 남친이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예비 시모도 예비 시모대로 자기 고집 꺾지 않고 남친에게 선자리까지 들이대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내가 너 손자리 잡아놓는다고 했니 안 했니? 그런데 얘를 아직도 계속 만나고 세상에 병원에까지 끌어들이면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 눈에 띄게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엄마, 제가 언제 그 손 본다고 한 적 있어요? 전 그런 자리 안 나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 동의 없이 엄마가 막무가내로 그렇게 마음대로 약속 잡아놓고 이러시면 어떡해요? 전 죽어도 유경이랑 결혼합니다. 제 생각은 안 바뀐다고요. 남친이 그렇게 맞서니 예비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급기야 남친 등짝을 때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오늘 태민 씨 생일인데 이러고 나면 어머니 마음도 안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제가 그렇게 예비 시모를 말렸더니 예비 시모는 말리는 제 뺨을 후려치는 겁니다. 인연이 지금 어디서 누구더러 어머님이라고 하는 거야? 네 애비는 트럭 몰고 애미는 노인네들 뒤 닦는 일이나 하는 사람이라면서 그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을 넘보는 거니? 내 아들이 의사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장인 장모 소리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너는 참 양심도 없구나. 예비 시모가 저희 부모님까지 욕보이며 난리를 치니 저도 그런 소리까지 참아줄 수는 없어서 대들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들은 건지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모를 병원장님이 갑자기 휴게실 안으로 달려들어서 예비 시모를 밀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내 딸한테 무슨 짓이야? 감히 누구한테 손을 대냔 말이야? 병원장님은 예비 시모를 잡아먹을 듯이 한참을 노려보더니 저를 보며 말했죠. 유경이 너, 네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여자한테 이딴 소리나 듣고 뺨까지 맞는 거야. 그러고도 왜 가만히 있어? 세상에, 이 뺨 금방 부풀어 오른 것 좀 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내 딸 뺨 어떻게 할 거냐고? 병원장님은 그렇게 말하며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예비 시모에게 맞아 벌겋게 부풀어 오른 제 뺨을 어루만지더니 급기야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비 시모와 남친은 그야말로 얼떨떨한 표정으로 놀라서 벙쪄 있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대체 누군데 갑자기 들어와서 이러는 거야? 엄마, 우리 병원 원장님이세요. 병원장님, 어떻게 여길... 그런데 지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자기야, 자기 병원장님이랑 아는 사이야? 딸이라니. 뭐 대모님 같은 거라도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자기 종교도 없잖아. 병원장?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병원장님이 왜 쟤를 딸이라고 하시는 거냔 말이다. 제게는 남친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떻게든 당분간은 숨기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밝혀진 게 당황스러웠죠.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게 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남친 병원의 병원장은 제 엄마가 맞아요. 그러니까 저를 낳아준 친엄마인 셈이죠. 친엄마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라며 아기랑 깡으로 도끼 품어 의대 공부까지 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빠랑은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지냈고 엄마가 의대를 다니는 동안에는 아빠가 엄마 뒷바라지를 해주며 연애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엄마가 의대를 졸업한 후 두 분은 결혼해 저를 낳은 거였죠.
그런데 엄마는 의사가 된 것에 만족하지 않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크게 성공한 의사가 되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저를 낳고 나서도 바로 복귀해서 그 힘들다는 수련의 생활을 한 거예요. 온종일 병원에서 일하고 잠도 병원에서 자는 날이 더 많았고 어쩌다 집에 들어오더라도 늘 밤늦게나 들어와 쓰러져 잠들기 바빴던 거죠. 한창 엄마가 필요했던 어린 제가 엄마를 찾아도 딸인 저보다 일이 먼저였으니 우는 어린 딸도 외면하는 엄마로서는 빵점인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일만 쫓다가 3년간 해외 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자 망설임 없이 가겠다고 했고 그때쯤엔 아빠도 더 이상 그런 엄마를 봐줄 수가 없어. 전 그렇게 가고 싶으면 이혼하고 가라고 했다는데 엄마는 바로 이혼에 합의하고 연수를 택했다고 해요. 그렇게 평생 성공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 아무런 배경 없이 혼자 힘으로 병원장까지 된 거죠. 아빠는 제가 4살이 됐을 때 새엄마랑 재혼을 했고 저는 한동안은 새엄마를 친엄마라 생각하고 살았어요. 엄마가 저를 진심을 다해 대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빠로부터 모든 사실을 들어 알게 됐을 때 무척 놀랐습니다. 엄마가 친엄마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예요. 엄마가 저를 낳아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 충격적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달라질 것도 없었죠. 저는 여전히 저를 길러주신 엄마를 엄마라 부르고 엄마 역시 저를 똑같이 대해주셨으니까 말이에요. 저를 낳아준 친엄마는 어느 정도 원하던 것을 이루고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저를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아빠를 통해 해왔지만 저는 그런 친엄마를 만나고 싶지 않아서 피하기만 했어요. 키워준 엄마에게 미안하기도 했고 어린 저를 그렇게 매정하게 버리고 한 친엄마가 미웠거든요. 그런데 남친이 실직하고 방황할 때 친엄마 생각이 났던 거예요. 병원장이라는 친엄마를 찾아가 남친의 취직을 부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로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친엄마를 만나고 싶었던 건 아니기에 썩 내키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친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했던 거였어요. 엄마는 그런 제게 생각을 해보겠으니 우선 자기랑 엄마랑 딸로서 시간을 보내달라는 조건을 걸었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남친과 영화를 보기로 했던 날 쇼핑몰에서 있었던 선약이 친엄마를 만나는 거였거든요. 친엄마와 헤어지고 남친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그 사이 친엄마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걸 남친이 보고 구해주게 된 거였죠. 남친은 그 사람이 제 친엄마인 걸 꿈에도 알 수가 없었고 제 친엄마도 엄마를 구해준 사람이 제 남친인 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서는 크게 감동했고 바로 엄마 병원에 자리 만들어 남친을 채용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남친이 엄마 병원에서 일하게 된 것을 저와 친엄마는 일단 남친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그런 식으로 밝혀지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낳아주신 내 생모야. 미리 이야기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근데 조만간 이야기하려고 했어. 정말이지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그럼 그 쇼핑몰에서 있었던 일은 정말 우연이었던 거야? 그건 진짜 우연이었어. 내가 엄마한테 부탁한 거랑 별개로 그건 진짜 그렇게 일어난 일인 거야. 자기가 구한 사람이 엄마인 걸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맞아요, 닥터 박. 그건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이었어요. 인연이라는 게 정말 있기는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내가 친엄마한테 자기 부탁을 한 건 맞지만 그때 엄마 목숨을 구한 사람이 내 남자친구가 아니었더라도 자기의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진심 어린 면모를 보고 엄마 병원에 채용하고 싶어 했을 거라고 했어. 사실이에요. 당분간은 비밀로 하지만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 같은 거라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모든 사실을 다 밝히려고 했던 거예요. 저와 제 친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남친은 물론이고 예비 시모는 기함을 하는 거죠. 특히 남친은 여러 가지 생각에 머리가 복잡한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얼굴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제 남친은 아무래도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이니 제가 본인 취업에 대해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난처했을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엄마가 그 사실을 바로 밝히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기도 했었는데 역시나 사실을 알고 나니 그런 생각들로 복잡한 것 같아 그걸 보는 제 마음도 불편해지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그제야 상황 파악하고 바로 저한테 사과하기 시작했지만 친엄마는 그런 예비 시모 꼴을 두고 볼 사람이 아니었죠. 이제 와서 미안하다 소리를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라고 이래요? 다 필요 없고 당장 이거 폭행으로 신고할 거니까 각오해요. 뺨을쳐? 세상에 대체 평소에 내 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친엄마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아 상기된 얼굴로 예비 시모에게 화를 냈고 그러니 예비 시모는 제 앞에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간사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한순간에 다른 얼굴이 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치던데 정작 본인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남친도 그런 자기 엄마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저와 제 엄마의 일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할 텐데 예비 시모가 그런 모습까지 보이니 남친이 그 꼴은 차마 못 보겠던지 저희 엄마가 있다는 것도 개의치 않고 예비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더라고요.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고 당장 나가세요. 여기서 이러시지 말고 나오시라고요. 엄마가 유경이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그저 미안하다는 소리만 하시고 가시란 말입니다. 아유, 내가 여기서 그냥 가면 어떡하냐. 내가 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유경아, 내 말 좀 들어다오. 저 병원장님, 아니 사부인,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아, 엄마 그만두지 못해요? 제발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나오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끌어내기라도 해야겠어요? 예?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남친이 정말로 예비 시모를 끌고 나가려고 하니 예비 시모는 남친에게 질질 끌려 나가면서도 어떻게든 안 나가고 버티며 저나 저희 엄마한테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휴게실 테이블 다리까지 잡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남친은 예비 시모를 계속 끌어내려고 했고 예비 시모는 테이블 다리가 무슨 자기 목숨 살려줄 동화줄이라도 되는 듯 꽉 잡고 놓지를 않으니 테이블까지 질질 끌려가고 코미디가 따로 없는 거죠. 그 와중에 그 꼴을 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병원 건물 하나라도 흠집내면 기물파손, 재물손괴로 형사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지금 이게 남의 병원에서 뭐 하는 짓이야? 엄마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그제야 예비 시모가 테이블 다리 잡았던 손을 슬그머니 놓고 질질 끌려 나가더군요. 이후로 예비 시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제게 전화를 해서 잘못했다 소리를 수십 번도 더 하며 빌고 애원했어요. 그러나 저는 저를 모욕하는 것도 모자라 저희 부모님까지 그런 식으로 말했던 예비 시모를 용서할 수 없고 솔직히 다시는 그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친과 헤어질 수는 없었기에 저는 남친 하나만 보고 결국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아빠나 저를 길러주신 엄마랑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역시나 제 결론은 남친과 헤어질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오래 만났기 때문에 쌓인 정을 외면할 수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 예비 시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지만 남친은 누구보다도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고 또 함께 힘든 시간도 이겨낸 경험이 있으니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또 그렇게 함께 잘 헤쳐나갈 자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친의 저를 향한 마음, 그 진심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저 역시 남친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결혼식 혼주는 당연히 저를 키워준 아빠 엄마셨고 친엄마께는 주례를 부탁했어요. 이건 남친의 생각이었는데 꽤 괜찮은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자기를 낳아주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병원장님, 아니 장모님은 내게도 참 고마우신 분이잖아. 나와의 인연만으로도 주례를 부탁드리고 싶은 분이야. 의사로서 존경할 부분도 많고 말이야.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사실 난 아직도 낳아주신 엄마를 완전히 받아들이진 못했어. 그렇지만 내 결혼식에서 그런 역할을 맡아주신다면 그건 참 좋을 것 같아. 자기 덕분에 엄마도 좋아하시겠다. 저를 낳아주신 엄마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뤄내고
또 자존감이 강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혼주석에 앉지 못한 채 제 결혼식을 보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마음이 쓸쓸하긴 하실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게 본인이 선택한 것이지만 그래도 그런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겠죠. 저 또한 낳아주신 엄마를 용서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런 엄마를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텐데 남친의 그 생각은 정말이지 두고두고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한답니다. 제 친엄마도 그 제안을 너무나도 흔쾌히 기분 좋게 받아주셨어요.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식을 치르기 전까지 저는 남친과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답니다. 정말 솔직하게 서로의 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 같아요. 남친은 이제 제가 남친과 결혼한 사실까지 다 말씀을 드렸으니 남편이라고 부를게요. 사실 저도 아직 남편이라는 호칭이 어색하지만 자꾸 써보려고 해요. 그래야 빨리 익숙해지지 않겠어요? 남편은 처음엔 제게 부끄러운 마음, 미안한 마음 때문에 면목이 없어서 저를 볼 자신이 없었다고 해요. 실제 남편 생일에 휴게실에서 그런 일을 겪고 난 후 남편은 며칠 제게 연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한편으로는 제가 그 사실을 여태 숨기고 있었던 것에 대해 묘한 배신감이 들기도 했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렇게 정말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있는 대로 다 드러내어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복잡한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아무리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해도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무엇보다 제일 컸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해주니 저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고 제 마음도 아주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는 그런 힘이 있나 봐요.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제 진심을 이끌어내는 힘 말이에요. 그러니 저 역시 그런 친엄마를 둔 것을 쉽게 고백하지 못했던 제 마음을 전하며 예비시모가 아무리 싫어도 남편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렇게 더욱 단단하고 끈끈해진 마음으로 부부가 된 거였어요. 시모는 지금도 제게 찍소리도 못하고 여전히 절절매며 눈치를 보고 있답니다. 제가 며느리가 됐다고는 하나 아들 목숨줄이 제 친엄마 손에 달렸다 생각하니 그런 거겠죠. 제 친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니 태도가 돌변해 어떻게든 저나 제 친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예비시모는 어떻게든 구실 만들어 제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했고 걸핏하면 뭘 사들고 와서 그렇게라도 자꾸 저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시모가 반찬이랑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나 그런 걸 잔뜩 싸들고 저희 집에 와서는 제게 자꾸 의미도 없는 말들을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결혼 반대하시더니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친정 부모님 무시한 것도 모자라 함부로 손찌검까지 하셨던 분 아니신가요? 저는 그런 어머니 무서워서라도 이렇게 뵙는 거 안 알고 싶어요. 예. 아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했던 실수를 갖고 너무 오래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다오. 그땐 그저 내가 정말 너무 미안했어. 내가 너랑 화해하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니? 이런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구나. 지금 저한테 이러시는 건 다 저희 친엄마 때문인 거잖아요. 저희 친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저희 결혼 반대하며 저를 함부로 대하셨겠죠. 아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아. 내가 너를 얼마나 오래 봤니? 네가 우리 아들 사람 만든 것도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그랬겠어? 아들 가진 욕심에 잠시 눈이 멀긴 했었지만 금방 정신 차리고 늘 기쁘게 받아들였을 거다. 글쎄요.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네요. 다 떠나서 저는 어머님이 제게 하셨던 말씀들이나 제게 손을 대셨던 것만으로도 어머님 보는 게 불편하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찾아오지 마세요. 이런 것도 필요 없으니까 다 가져가세요. 예, 그래도 이왕 이렇게 가족이 되었으니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니? 태민이도 우리가 잘 지내야 마음 편하지 않겠어? 너 주려고 사온 것만이라도 받아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죠. 저희 엄마 노인네들 뒷닦는 일 한다고 말씀 함부로 하셨던 거 말이에요. 저는 어머니 나이 들어도 그렇게 봐드릴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살 돈 아껴서 나중에 어머니 뒤 닦아줄 사람들한테나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아무리 선을 그으려고 해도 물러서지 않던 시모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제야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말이니 뭐라 할 말이 없었던 거겠죠. 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 아니겠어요? 남편은 제 친엄마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저는 대기업 입사 도전을 그만두고 자격증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볼 생각이에요. 아직 어떤 시험을 준비해야 할지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말이에요.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자격증을 따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알아본 다음에 결정하려고 해요. 그러는 사이 아이가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공부만큼 좋은 태교가 없다던데 아이 가져서 공부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싶어요. 저희 부모님들은 여전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계세요. 처음부터 대기업에 가고 싶다고 했던 건 제 욕심이었고 두 분은 제게 꼭 대기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셨던 분들도 아니고 언제나 저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시니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했죠. 친엄마와는 조금씩 편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엄마의 성공을 위해 나와 아빠를 버렸던 것을 용서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더 나이가 들면 친엄마를 이해하게 될 수도 있을까요? 지금은 복잡한 생각은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 대로 지내볼 작정이에요. 시모는 저한테 아무리 들이대도 소용없다 싶었는지 이제는 저희 친엄마를 공략하고 있다고 해요. 아들 핑계 대면서 병원 들락거리며 저희 친엄마한테 눈도장 찍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런 시모에게 어디 아픈 거 아니면 그런 식으로 자꾸 아들 병원에 나타나는 거 삼가줬으면 좋겠다고 눈치를 준다는데 그럴 때마다 굽신굽신 깨갱깨갱 한다고 하네요. 제 친엄마가 그리 호락호락한 분이 또 아니지 않겠어요? 엄마는 그런 시모의 간절함을 나름대로 잘 이용해 먹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친엄마 방식으로 응징하고 골려준다고 해야 할까요? 은근슬쩍 잡다한 심부름 같은 걸 시키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거 다 모른 척하고 있어요. 시모가 언제까지 그렇게 비굴하게 굴지도 모를 일이지만 남편과 저는 시모가 어떻게 하든 이젠 별로 관심을 갖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저 최소한의 도리만 하고 살 거랍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제가 한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응원을 받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에 이 글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께 첫 인사를 할 때만큼이나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도 떨리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솔직한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